이 이야기는 경기도 분당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일부는 창작되었으나 인간의 이기심과 가족 간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에게 향합니다. 그것이 김명자 여사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을 저버리고 떠난 그날부터 명자는 외아들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허리가 굽어지도록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냈고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해 병원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아들, 오늘도 환자들 많았어? 명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오늘은 특히 많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병원을 차릴 수 있어서 환자들이 끊이질 않네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 틈이라곤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지. 명자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야. 준호가 옆자리에 앉은 아내를 살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수지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자는 며느리를 힐끗 바라보더니 준호에게 말했죠. 너 내일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시장 좀 가자. 새 옷 한 벌 사고 싶은데. 어머니, 내일은 제가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 준호가 머뭇거리자 명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가자. 수지는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준호는 어머니의 모든 요구에 응하려 했고 거절할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사이에서 수진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가 봉투 하나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미리 준비했어요. 명자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신 선물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준호는 수진과 상의도 없이 거에게 선물을 준비했죠.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준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죠.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준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신에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 볼까요? 가족들 모두 초대해서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여보는 병원 일에 집중하세요. 수지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파티 준비에 열심히 뛰어다녔죠.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부터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수진의 모습에 준호는 감동했어요. 여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을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 동안 수지는 은근슬쩍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실 말하기 좀 그랬는데 어머님이 가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뭘 해도 어머님 눈에는 안 차나 봐요. 지난번에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렸을 때도 표정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랬어? 난 몰랐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나이가 드시니까 가끔 그러실 수도 있지. 수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준호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생신 당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식당은 축하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명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축하의 말을 건넸죠.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지금의 저로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둬서. 식사가 한창일 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라며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지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됐구나. 명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아들을 독차지하세요? 저희도 새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니? 난 그런 적 없어. 그때 준호가 돌아왔고 수진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수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뺨을 꼬집어 붉게 만들었죠. 자리로 돌아온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나갈 수 있을까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방금 어머님이. 수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일을 크게 하냐고. 그러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 뺨을 때리셨어. 뭐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왜 내 말을 안 믿어? 수진의 눈물이 더 커졌습니다. 봐, 여기 빨갛잖아. 그녀는 자신의 붉어진 뺨을 가리켰어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수진의 붉은 뺨과 눈물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최근 수진이 말했던 어머니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해, 여보. 내가 어머니와 얘기해 볼게. 준호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준호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표정이 변한 것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그런 표정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거짓말로 가족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곧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준호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있었죠.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아내를 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붉어진 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자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가족들도 다 만나고. 하지만 준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명자의 말이 멈췄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수진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무슨 말이니? 내가 수진이에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뺨을 때렸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뭐라고? 명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수진이를 때렸니? 그런 적 없어. 그럼 수진이가 왜 울면서 그런 말을 해요? 뺨이 빨갛게 되어 있었다고요. 준호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그런 적 없어. 수진이랑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생일 파티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했을 뿐이야. 거짓말 그만하세요.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격분이 가득 찼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제 아내는 때리세요? 명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내 아내를 왜 때리겠어? 하지만 준호의 귀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만 반복해서 들렸죠. 그는 충동적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인정하세요. 왜 수진이한테 그랬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자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자는 균형을 잃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야? 그의 얼굴에 충격과 후회가 스쳤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명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정말 미쳤나 봐. 어머니를 때렸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뭐라고요? 어머님을 때렸다고요? 난 그럴 생각이 없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어머니가 계속 부인하니까.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준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님이 먼저 그러신 거잖아요. 조금 진정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께 사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제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문 앞에서 간절히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산란했어요.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 찼는데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한 환자의 진료 중에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실수까지 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네.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어머님은 시간이 지나면 화도 풀리실 거예요. 준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사이 명자는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네, 김명자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건물을 매각하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침묵이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째 연락을 피하는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날의 자신의 행동이 후회됐죠. 한 번도 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던 그가 뺨까지 때리다니. 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연락 없으세요?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휴대폰도 꺼져 있어. 오늘은 집에 직접 찾아가 볼까 해. 그냥 시간을 좀 두는 게 어때요?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준호 의원입니다. 네, 상가 건물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매각하신다고요? 수지는 준호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지만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상가 건물을 매각하신대. 준호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계약한다고. 수지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보의 병원인데. 명의는 어머니 거야.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산 건물이니까. 그때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나가 받아온 봉투에는 김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한테서 온 거예요. 수진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내가 나를 때린 대가야. 이제 끝이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글씨체가 그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는 즉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절규는 복도를 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무슨 일이니? 명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상가 매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나를 버렸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때렸다고? 내가 언제 그랬니? 그 여자 말만 듣고 내 어미를 의심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 어머니,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었어.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계약 끝나면 30일 안에 병원 비워야 해. 새 주인이 리모델링한대. 문이 닫히고 준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병원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의 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준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계약한대. 30일 안에 병원을 비워야 해. 수지는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하시네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돼요. 여보는 실력 있는 의사잖아요.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때리신 걸까? 수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도 봤잖아요. 내 뺨이 빨갛게 된 거.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하셨어.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병원을 잃게 생겼는데. 다음 날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민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을 빼앗는 건 너무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를 때렸거든. 뭐라고?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좀 이상한데. 그날 파티에 나도 있었잖아. 난 뭔가 이상한 소리도 못 들었는데. 민수의 말은 준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더 깊이 심었습니다. 친구는 그날 생일 파티에서 어떤 다툼도 뺨을 때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다면 그 좁은 식당에서 누군가는 알아차렸을 텐데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준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적어도 내가 본 범위에서는 그래. 어머님과 수진이가 짧게 대화하는 건 봤지만 어떤 충돌도 없었어.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의 울먹이는 모습, 붉어진 뺨, 어머니의 완강한 부인, 그리고 이제 민수의 증언까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병원을 둘러보고 계세요. 새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계약이 이미 끝난 건가요? 그가 진료실로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박진호입니다. 이 건물 새 주인이 될 사람이죠. 내일 계약 예정인데 미리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계약이 끝난 건 아니잖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어요. 김명자 여사님께서 매우 결단력 있게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 민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수가 그날 파티에서 어머니와 내가 다투는 걸 보지 못했다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친구가 항상 우리 옆에 있었나요? 잠깐 일어난 일인데. 하지만 뺨을 때리는 소리는 들렸을 텐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두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생각은 그를 더욱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한 거죠. 계약 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동시에 수진은 준호의 행동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제 준호의 질문은 명백한 의심의 표시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서 명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준호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니? 제발 병원을 팔지 마세요. 준호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명자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한 척했지만 명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내가 뺨을 맞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내가 널 때린 적 없어.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저를 때리셨잖아요. 거짓말 그만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왜 내 아들을 빼앗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항상 우리 사이를 방해했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준호가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는 수진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나 어머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명자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에게 물어봐. 그날 내가 정말 그녀를 때렸는지. 준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어요. 수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수진아, 정말로 어머니가 너를 때린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왜 계속 이런 질문을 하세요? 민수가 그날 아무 일도 못 봤다고 했어.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대.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점점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모두가 어머님 생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수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너를 때린 거야? 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명자는 차갑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순간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이 수진을 덮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맞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내 뺨을 때리셨다고요. 명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거짓말 그만해, 수진아. 내가 널 왜 때리겠니? 그날 우리는 그냥 짧게 대화했을 뿐이야. 어머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계속 부인하세요? 당신이 저를 때리셨잖아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니까. 당신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해서. 준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준호야, 명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나를 때린 건 이해해. 내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진실은 하나야. 내가 수진이를 때린 적 없어. 수진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보, 내 말 믿어줘요. 어머님은 항상 나를 미워하셨어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질투하셨다고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뭐, 정말?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그날 파티에 있었던 친척에게 물어봤대. 아무도 어머니와 내가 다투는 걸 보지 못했고 뺨 때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건, 수진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너를 때리지 않은 거야?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두 어머님 탓이에요. 어머님이 항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당신은 항상 어머님만 생각했고 나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 그 모든 것이 아내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수진아. 준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준호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수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그저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항상 우리 사이를 방해했어요. 수진아,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하고 나까지 속였어. 수진은 절박하게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지만 준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할 얘기가 많아.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에게 한 행동, 그리고 수진의 거짓말.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질투했어요. 당신이 어머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수진아, 난 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이라고요?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어머니를 모함했어. 그 결과 내가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수진은 무릎을 꿇고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 잘할게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보낸 사람은 김명자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상가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놀랍게도 소유자 명의가 김명자에서 박준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병원은 내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며느리와 헤어져라. 그녀의 거짓말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엄마가 널 사랑한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실제로 상가를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해 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건은 수진과 헤어지는 것이었죠. 수진이 편지를 흘끗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여보,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는 어머니와 아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 선택은 이미 명확했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어요. 어제의 충격적인 발견과 어머니의 조건부 선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쪼그려 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계산된 거짓말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준호가 침실에서 나오자 수진이 재빨리 일어났어요. 여보, 생각해봤어요? 준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밤새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수진아, 우리 헤어지자.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머님께 직접 사과할게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의심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어.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내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준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어머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저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과 모함으로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너는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 병원도 어머니와의 관계도 모두. 수지는 절망적으로 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머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새로 시작해요. 제발. 준호는 수진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미 결정했어. 오늘 짐을 싸.
내가 갈 곳이 없다면 내가 나갈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제 남편마저 잃게 된 거죠.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조건을 제시하셨잖아요. 내게 병원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와의 관계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을 주시든 않으시든 난 어머니의 용서를 구할 거야. 준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자 준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의심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야. 어머니가 보내신 서류 봤어요. 하지만 저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내게 화가 난 건 내가 나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고 나를 의심한 것 때문이었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 여자와는 어떻게 될 거니? 헤어지기로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내 결정이니? 네, 어머니. 제 선택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명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럼 병원은 내 것이다. 이미 명예 이전 절차를 마쳤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무거움이 더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수진의 짐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마이너스 수진.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도 빗방울처럼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죠.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 그리고 어머니와의 화해. 그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지어진 병원, 그리고 수진의 거짓말로 거의 잃을 뻔했던 병원.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명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청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둘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병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준호는 환자들에게 더욱 정성을 다했고 그의 실력은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병원은 점점 더 번창했죠. 한 달 후 준호가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접수대에 누가 왔는데요? 전 원장님 부인이시래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접수대로 향했고 그곳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수진아. 준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제 진단서를 받으러 왔어요. 진단서?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수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새 직장을 구했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해서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있는 수진을 보니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그 이후의 비극적인 사건들까지. 몸은 괜찮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힘없이 웃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생활하기 바빠서 조금 지친 것뿐이에요.
진찰을 마치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동안 준호는 수진의 야위어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 진단서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 진단서를 받아들며 일어섰어요. 그럼 이만. 수진아, 준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살아가기엔 충분해요. 준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나갔어요. 그녀가 떠난 후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준호는 수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명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수진이 병원에 왔었어요. 진단서를 받으러.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던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자는 아들의 눈빛을 살폈어요. 아직도 수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준호야, 넌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진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식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 앞에 서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준호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수진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 준호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제 말했던 회사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왜?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맞지 않아서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는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있어? 커피 한 잔 할래?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사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과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하다니. 준호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나는 그걸 질투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내게 미안한 점이 있어. 너무 어머니에게만 집중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더 헤아려 주지 못했어. 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요? 당신이 왜 미안해해요? 잘못한 건 나인데. 우리 둘 다 실수했던 것 같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어서 가요. 수진이 준호를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갑자기 멈춰 섰어요. 수진아,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준호는 서둘러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명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나 괜찮아. 사실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랬어. 네. 준호가 의아해하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명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넌 아직도 수진이를 사랑하니? 준호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어제 내 표정을 봤어. 아직 그 아이를 잊지 못한 것 같더구나.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아직 수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봐. 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랑은 배신하지 마라. 명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도 분명 많이 반성했을 거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거란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명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 함께 살자. 수진이도 데리고.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죠. 수지는 진심으로 명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명자 역시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수진의 대학 동창인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행복한 모습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다시 돌아갔네.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